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. 나스닥 시장과 S&P 시장이 각각 0.56%, 0.3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다우 지수만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82% 하락을 하면서 일단 기술주들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기업들 대부분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어제 지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일단 고용 쪽, 민간 고용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은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한 그런 발표가 좀 있었어요. 뭐 11만 건 정도, 뭐 10만 건 정도, 13만 건 정도. 일단은 그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16만 건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.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만큼 고용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 3월 달에 금리 인하 이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불과 며칠 거 전까지만 해도 3월 달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했던 확률이 90%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60%대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여기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달러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금리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국채 금리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다시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%에 다시 좀 재지집을 한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컸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상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. 일단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하회하고 5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고점권역까지 얼추 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.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,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 14,000대 한 300에서 14,200 요 언저리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 수화를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. 일단 나스닥이 이런 모습들이고 S&P 500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기준 양봉으로 좀 보였었던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이 장대 음봉의 저점까지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다음 S&P 500 지수도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4,600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결국은 기술주들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, 즉, IT 쪽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, 헬스케어, 뭐 이런 산업재 쪽 섹터들,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방어를 해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라면,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 추세대로 보여지는 이 추세대는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어제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좀 달아준 새별형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,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오늘이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 주 초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가는 이 부분들이 아니라
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는 요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21선의 모습들을 좀 지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, 여기에서 요 갭을 좀 메꿔주는 요 갭 자리대죠. 여기 요 갭 자리대를 메우는 자리대가 약 한 2,500 포인트대 중반이에요. 여기를 좀 메워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면 뭐 2,500대 초반 정도 때까지 요 갭까지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즉 5일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구간대는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방은 막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어제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요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매물 소화는 아직까지 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. 다행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매도가 좀 더 나와야 되겠지만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, 그리고 현물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코스닥 쪽도 차익을 하고 있죠.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이 매도 물량, 이게 연말에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금들이에요. 그러면 이 자금들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다 이게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그래도 증가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보게 되면 23년도에 고객 예탁금을 일시적으로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. 일단 증시 자금 쪽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,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장이 좀 지속되고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온다,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종목군들로 좀 넘어가게 되면 테마성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뭐 이격이 좀 좁혀지게 된다라면 다시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많은 제주 반도체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런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.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일단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대 음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%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 권역에 과열 권역에 있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들이에요. 일단 여기서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에 대한 급증이 없었다라는 거.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숨고르기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, 일단 가장 먼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이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된다라면 온디바이스 AI,
그리고 또 보게 된다라면 CXL 요런 쪽에 있어서 어제 이제 조정을 좀 묵직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나게 된다라면 뭐 순환매가 좀 돌겠죠? 어제 순환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왔어요. 즉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래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.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선조정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라면 온디바이스 AI와 CXL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HBM 쪽 같은 경우는 움직이질 못했어요. 만약에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쪽과 전력 이런 쪽에 있어서 실적이 4분기 때도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엔터주들도 일단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방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우주항공 쪽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죠. 여기서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립 이 부분들과 맞물렸고 여기에다가 위성통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 위성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들 기업들은 눌림목 이후에 한 차례 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방산 쪽도 좀 좋을 것 같고 방산 쪽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됐었던 부분들은 변동성의 요인을 보였던 부분들은 폴란드 쪽이었었죠. 이 폴란드 쪽에서 만약에 얘기가 선거 이후에 이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뒤집어야 될 거다.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어요.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, 어제. 그러면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모멘텀 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은 업종군들은 이런 쪽, 그 다음에 미용 쪽도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.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은 쪽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본다라면 이런 쪽으로 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조금 안전하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주들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순환매성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의 강한 업종군들이 반도체 업종이었었잖아요. 어찌됐든.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즉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외국인 쪽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강도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만약에 어제가 그제죠. 그제 2% 넘게 빠졌고요. 어제 같은 경우 1% 이내로 좀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1% 가까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일단 단기 매수 진입도 나쁘지 않다. 매수 진입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좋다. 오케이다.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